행렬의 연산 중에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행렬의 곱셈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죠?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 그거 쉽네요.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모양이 같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그 자리에 써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는 A11 곱하기 B11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렬의 곱셈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좀 복잡하게 정의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해야지 굉장히 쓸모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의를 먼저 볼게요. C라는 행렬이 A라는 행렬 곱하기 B라는 행렬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죠. 두 개 n 곱하기 n 행렬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의 성분은 AJK이고 B의 성분은 BJK예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를 C라고 한다면 C라는 것도 n 곱하기 n 행렬이 되고요. 이것의 성분을 CJK라고 한다면 CJK는 이렇게 정의된대요. 좀 복잡하죠? 이건 더한다는 의미고요. M을 1부터 N까지 더한다는 의미고 이런 것들을 더한대요. 어떤 것이냐면은 AJM, BMK 를 더한대요. 좀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J라는 것이 여기 앞에 거에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K라는 것은 여기 뒤에 거에 맞네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M이라는 것이 1부터 1, 2, 3, 4 이렇게 바뀌면서 N까지 변해가는 이런 식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이걸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예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93-20과 1-425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곱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앞에 행렬에서는 행을 따고요. 뒤에 행렬에서는 열을 따서 그것의 곱으로 표현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1행 1열의 성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행렬에서는 1행을 따고요. 뒤에 행렬에서는 1열을 따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9 곱하기 1을 하고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이런 식을 얻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1행의 2열에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행을 따고요. 여기서는 2열을 따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9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걸 계산하면 15,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8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example을 가지고 원래식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CJK라는 것은 J행 K열에 있는 성분이라는 거죠. 결과값이 J행 K열에 있는 값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는 J행에 있는 것들을 모아요. 그래서 AJM이 되는 거죠. M은 막 바뀔 거예요. J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에서는 K열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BMK가 되고요. M은 계속 바뀌고 K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M이라는 것을 하나 둘 넣어가면서 그 값들을 이렇게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M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더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이해가 가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많이 써요. 두 행렬의 곱에 의해서 얻어진 행렬의 JK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행렬에서의 J행과 뒤 행렬에서의 K열을 곱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J번째 row of A와 kth column of B를 곱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n개의 곱셈들을 다 더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 말하면 multiplication of rows into columns. 앞에 거에서는 행을 따고 뒤에 거에서는 열을 따서 그것들의 각 자리에 맞춰가지고 곱해서 더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더 쉽게 말하면 AB는 BA랑 같지 않다란 말이에요. 이 행렬과 이 행렬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정의를 생각해봐도 같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제 행렬의 곱셈이 가능하냐라는 것인데요. 언제 가능할까요? 이것은 요 M과 요 M의 짝이 맞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A 곱하기 B가 C라고 한다면 이 M이라는 것은 이것의 열의 개수고요. 두 번째 M이라는 것은 B라는 행렬의 행의 개수겠죠. 두 개가
같아야만 곱셈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요. C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I 곱하기 J 행렬이고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m 행렬이고요. B라는 행렬이 m 곱하기 k 행렬이라고 할게요. 이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C라는 행렬은 요 앞뒤 것을 따서 n 곱하기 k 행렬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곱셈의 조건과 두 번째, 곱셈 결과 후에 행렬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분을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행렬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행렬의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각 자리에 있는 함수들을 미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yt가 만약에 y1t, y2t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y't는 각 위치에 있는 것을 t로 미분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앞에 것을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왜? 얘를 미분하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쓰겠죠. 이걸 덩어리로 보고 미분하면 2에 마이너스 2t 그대로 나오고요. 덩어리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sin t의 미분은 코사인 t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냥 직관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선형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아주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y1'은 이렇게 생겼고요. y2'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 정의했던 행렬의 곱셈으로 쉽게 적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왼쪽은 y'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y1'과 y2'이니까 먼저 y라는 벡터를 y1, y2라고 정의하면 y'은 y1', y2' 이렇게 되겠네요. 왼쪽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이 개수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게요. 이것을 A라고 할게요.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다가 방금 여기 적었던 Y라는 것을 곱한다고 치면은 아까 정의를 쓰면 이렇게 나눠져서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것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y를 y1, y2라고 정의하고 a를 a11, a12, a21, A22라는 행렬로 정의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Y'은 AY라고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행렬의 장점이 돼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벡터 표현, 행렬 표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벡터화한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은 y'을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이런 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할 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